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양섭입니다. 일전에 정영호 교수님께서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원을 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는 후예들 2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 2의 첫 번째, 낙양동 곤제마을 양지조씨 가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4절로 이루어졌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곤제마을과 개유정난이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곤제마을의 지명유래, 곤제마을은 어떻게 탄생됐을까라고 할 때 550년 전에 조극관 조수량 현제가 이 마을을 개척했지만 실질적인 입향조는 그의 부친인 정평동 조계생입니다. 조계생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형성한 과정에 두 형제가 있기 때문에 형제를 뜻하는 한자어 곤제를 마을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곤제마을에 가면은 선영이 있습니다. 양조시 정평공 선영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지금 이 조계생 선생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이 묘역은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남양주 금곡에 있었습니다. 양조시의 선사는 남양주 금곡에 있었는데 이제 1세, 2세, 3세는 지금 얘기하는 그 서울 도봉구에 있고 4세 형제들이 공곡동에 있었는데 1900년 9월 6일 날 동대문 청량리에 있던 홍릉 명성황후가 시해당한다며요. 가장 가까운 청량리에 그 채백을 안장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1900년 9월 6일 날 금곡을 홍릉으로 조성한다라는 봉표를 발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많은 묘역들을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조계생, 정평군 조계생은 자기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곤제마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900년 9월 정평호 할아버지 이곳으로 이장한 건데 조중록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들려요. 900년 9월에 이쪽으로 이장해 왔어요. 동자석 뭐 그런 거 하나 두고 가져왔다 그랬어. 난 모셔왔어. 그리고 어제 그때 맹대가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논네트 얘기 들었는데 와 개뿔도 없어서 시신만 간신히 가지고 그 성물을 다 거기 내필 것 같아요. 그 하나 못 가져. 우선 할아버지를 알 거야. 아주 저기. 는 여기 그냥 원래 여기 묻혔지. 할아버지만 거기서 이장. 원래 짱짜 할아버지는 여기. 진짜는 시신도 못 찾았지. 우선도 내가 병접한 거였는데 그러다가 다음에 자, 이분의 조중록과 조중효 사촌 동생, 그다음에 조카인 조창호 세 분이 이제 증언을 하는 과정에 집불도 없어가 채백만 갖고 왔다. 예전에 그 모셔오려면요 성물이건 동자생 다 갖고 되잖아요. 그걸 금곡에서 곤제마을로 이장해 오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신만 한지에 싸가지고 개나리 보침에 싸고 이곳에 와서 묻혔어요. 그런데 재미난 증언이 하나 있죠. 숫자 양자 조수량 할아버지 무덤은 묘역은 원래 옛날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유정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후손들이 그 채백을 수습해서 곤제마을에다가 안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한 번쯤 이해해볼게. 개유정난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개유정난은 1453년 단종 1년 10월 11일 밤에 수양대군이
자기의 수하들을 시켜서 야밤에 삼정승과 더불어 대신들을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단종실록에 보는 것처럼 조국관, 황본, 이양 등이 궁궐 제3문에 들어오니 한기 등이 철퇴로 때려 죽였다. 철퇴로 맞아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김종서 부자, 황본, 이양, 조국관, 민신 등의 모두를 저자에 효수했다. 자, 철퇴로 때려 죽인 사람의 시신에서 목을 다시 잘라서 대나무 죽창에 꽂아서 성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게요. 당사자만 참할 당하면 좋은데 문제는 가족들도 모반 5대 역죄로 연좌해서 3족을 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종실록에 지금 단종실록 그 11월 11조에 보면 의금부에서 조수량을 교수에게 처했고 친자로서 나이가 16세 이상이면 다 죽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재미로운 게 이겁니다. 16세 이상과 16세 이하가 차이가 있어요. 16세 이상은 정남입니다. 성인이에요. 16세 이하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도 어때요? 요즘도 우리 청소년법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성년인 사람은 죽이는데 어린 아들, 아직까지 성인이 안 된 아이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미를 따라 자라게 한다면 성년이 된다면은 제주도, 거제도, 진도, 남해도에다가 보내서 관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부인은 나이가 16세와 폐질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면제해줬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법전이 조선 대전 우리나라의 그 법전의 편찬이 완료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경국대전은 성종 7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전이 없으니 어때요? 중국의 명나라의 대명률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보고 그거를 처리했었어요. 그래서 대명률에 나오는 얘기가 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삼족을 묘절할 때 친족 5대, 외가 3대, 처가 1대라고 해서 구족을 멸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여의당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삼족은 조족, 할아버지 자손들. 할아버지 자손은 누구예요?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있죠. 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백부, 숙부와 형제들. 그 다음에 기족, 자기, 조수량 자기 아들, 딸들, 마누라. 이들을 함께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16세 이상의 아들 모두 교행에 처하고 15세 이하면은 모녀, 처첩, 조선 형제 자매들 갖다가 공신의 노비로 줬어요. 관비로, 관노로 보내버려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 처참한 참화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보면은 개의정나한테 참말던 양조시 문정을 보면은 3세, 1세 조잔, 2세 조필, 3세 조위, 조위에게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셋째는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이 돼서 본명이 서루입니다. 서루 이름 좋지요. 눈밭의 서루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계생입니다. 계생의 큰아들, 작은아들 극관수량을 싹 죽였겠죠. 그 다음에 저기 막내 중생의 큰아들 죽였어요.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그들의 관직의 문제입니다. 병조 판서였어요.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한양이 위협하면 어디서 군대를 이끌어올 수 있어요. 평안도 관찰사예요. 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조번 녹기군사입니다. 궁궐의 무기를 관장하는 담당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직 있는 사람이라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조국관 선생의 그 사촌 동생 안도와 그 조벌의 동생인 리를
충청도 관영에 관노로 보내버렸고, 정서도 그 수장의 큰아들 정서도 영광에다가 유배시 보냈어요. 그런데 요 틈에 둘째 아들 정규 김해 부사였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급히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김제에 숨어 살았는데, 지금 전라도 김제에 가면요 정평공파 후손들이 많아요. 다들 입향조가 조정주예요. 거기도 혹시나 몰라서 무덤 2개 만들었어요. 이걸 파직킬까봐.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 조국간의 처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공신 개유 정난의 세조를 도왔던 공신, 정난공신 2등인 양정에게 보내버려요. 야, 너 조국간에 이거 만두한데 네 가져. 그리고 양정이 줘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또 하나, 조번의 소사, 그리고 딸 의정 함께 관비로 18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관아의 관비는요, 사또가 숙종도 들어야 되는 그런 험한 삶을 18년 살았는데, 재미나는 건 이거예요. 딸이 왜 어머니와 같이 있었을까요? 어렸나? 미성년자죠. 어렸으니까. 16세 이하, 15세 이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를 키우면서 보살피면서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그리고 300년 넘게 그런 슬픈 역사를 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언제 숙종대왕께서 단종을 복위시켰어요. 야, 개유정난 때 그 삼촌의 죽임을 당한 임금님 복귀시킵니다 라고 했더니까 그분만 복귀시키면 되겠어요? 신하들도. 그래서 신하들도 같이 삼정승,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복귀시키고 그 후손들의 간직을 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국간 집안에는 그것을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724년 경종 4년에 조태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조말생의 10대 손자예요. 자기 집안의 옛날 조건 할아버지, 조수랑 할아버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후손들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경종께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757년 영조께서 도제조 김상노가 똑같이 다시 신문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진언하자 비로소 허락해서 304년 만에 신분은 회복됐어요. 자, 신분은 회복됐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미 다 망가진 집안 아니에요. 그래서 정조대왕께서 제15년에 개유정난 때 죽었던 희생자들의 신하들의 이름을 밝혀봐라.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죽었냐라고 쫙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정단에 신하로서 중신으로 죽은 사람, 왕족으로 죽은 사람 32명을 정단에 모셨고, 별단에 108명을 모셨고, 연좌대 죽은 사람 190명을 이름을 쫙 밝혀놨어요. 홍제전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종주실록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정단 16번째 조국관, 별단 첫 번째 조수량이 기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대역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춘신의 후손이 돼버렸죠. 그런 가문의 영광이 복원되다 보니 어때요? 그 후손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영월 장릉에 있는 장판옥에 찾아가 봤더니까 이 중앙에 춘신, 위, 중신 32명의 이름을 쭉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16번째 여기에 병족판서 조국관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사위 좌측에 조사위 108명의 이름이 있는데 평안도 관찰사 조수량 제일 첫 번째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조번이 있죠. 조번의 세 아들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쫙 밑에.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됐죠. 그래- 이런 모습으로 자기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신 모습을 이제 숨기는데, 조수량은 조금 전에 옛날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조계생은 이장에 왔다 그랬죠. 네. 그런데 두산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까 조국간이라고 검색을 치면요, 이 사진과 더불어 두산백과사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산 12 114번지에 곤제마을 뒷산의 조국간의 묘역이라고 이 사진이 떠요. 근데 이것을 허구예요, 허구. 사기치는 겁니다. 조국간 병조판서는 궁궐에 들어왔다가 철퇴해서 돌아가셨죠. 또 목을 잘려가지고 참수됐죠. 효수됐죠. 시신도 못 찾아요. 삼족을 멸한다는데 후손이 어떻게 그걸 수습했겠어요? 못 찾았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된 와전된 설명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조수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조정석, 조수량이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김제가 딸했죠. 그 다음에 7세, 손자, 증손자, 현손 쭉 모여 살다 보니 곤제마을이 예전부터 개유정난의 참화를 당했지만 그 손들이 이 집에 계속해서 머물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정부에서 내놓으랄 집안이다 이렇게 칭송해야 돼요. 돈 많고 권력 많은 집안보다 조상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려는 그 후손들의 긍지가 참 뛰어난 집안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와서는 자, 춘모제라는 제각을 지었어요. 춘모제라는 제각을 지었고 그 제각에 자기 집안에 양주조씨 집안에서 개유정난 때 9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위패를 요런 위패 모양이에요. 위패 모양을 만들어서 9개를 이곳에다가 쫙 모셔놓고 3월 3일 날 제사 지내요. 양주조씨 문중에서. 정평공파 문중이 아니에요. 양시조씨 문중에서 지내요. 왜 3월 3일 날은 뭐예요? 3일 만세 뭐지? 아니 3월 3일. 3일? 삼진날 3월 삼진날인데. 강남에 갔던 제비가 네, 언제 들어와요? 3월 3일이거든요. 그날이 새봄이 온다. 새봄이 온다. 우리 집안도 새로운 영광으로 살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양지조씨 집안에서 지금 내놓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중훈. 예, 맞아요. 한진그룹을 만든 조중이 이 집안이에요. 양주조씨가. 검은돌 마을의 전주 유씨 가문입니다. 전주 유씨 가문은 이곳에 그 정착의 산지가 무려 500년이나 가까이 됩니다. 검은돌 마을이라는 이름은요, 수락산을 보게 되면은 동쪽에 검은돌 마을이 있고 서쪽에 장개울이 있어요. 서계종택이 있어요. 동쪽에 해 뜨는 방향으로 보다 보면 영락대라는 아름다운 산맥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산맥 밑에 가면 검은돌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어때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잘 뛰어. 그러니까 바위가 거머거머해요. 왜 검은돌이 많은 동네라고 해서 검은돌 마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유식하게 한자로 쓰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유식한 게 아니고 예, 검은 돌, 흑석동이 돼버리죠. 그곳의 이평전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은 낙동 유헌의 묘역입니다. 이 낙동 유헌의 묘역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명산부수 금정의 맏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조선왕조 제2대 정종의 증손녀입니다. 이 낙동 유헌이 정종의 증손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았는데 어디 살았냐? 저기 지금 얘기하는 그 창신동 있죠, 서울 창신동. 네, 네. 그 낙산이라고 있죠. 예. 그쪽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낙봉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게 직언했다가 자기 고모부거든요. 팔촌 고모부예요. 직언했다가 구촌 고모부대 직언했다가 연산군이 하나니까 제주도로 기항해버렸어요. 그리고 중종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풀려서 돌아오다가 제주도에서 해적을 만나 돌아가셨어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요? 의장, 조복 있죠, 조복. 네. 관복 등을 수습해서 묻었는데 혹자들이 그 집안의 혹자들이 약간 무지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전주신 300년 전 옹주의 부마로 이곳 땅을 하사받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정조가 태종에게 선양했죠. 네. 선양했으니까 이제 왕이 아니죠. 네. 왕이 아닌 증손녀는 공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얘기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고 종친의 그 류관이 회장의 얘기대로 보면요. 낙봉 할아버지가 입향조를 하기보다는 사회에 오셨다고 봐야죠. 사회에 오셨잖아요. 도고라 가신 다음에 오니까 생거지. 생전에 살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첨 유세구는 그 후손들이 검은돌 마을에 지금까지 500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향조가 누가 되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유세구. 전첨 유세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 유세구가 왜 검은돌 마을에 터전을 잡았을까요? 재밌는 게요. 명산부스 이금정의 땅은요 고산동 일대예요. 빼뻘 있죠, 빼뻘. 네. 빼뻘 그쪽이 다 명산부수 종중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었죠. 슬프니까 조금 땅을 떼어줘서 여기다 묻었어요. 묻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뒤에 조금 땅 떼어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딸이 먼저 죽었죠. 그런데 아들들은 어디다 묻어야 돼요? 아버지 산소 위에다 묻어버렸다. 역장이라 그래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로 갔잖아요. 네, 네. 그만큼 묘역이 좁았어요. 그런데 유세구는 큰아들, 둘째 아들은 여기 묻혔단 말이에요. 셋째 아들은 마치 장인이 누구냐면은 중정반정을 일으켰던 제양군 허광이에요. 그럼 중정반정 공신이야. 공신이가 뭘 받았겠어 또? 사폐지. 사폐지 받았겠죠. 네. 사폐지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딸이 시집간대. 그것도 맏딸이 시집간다는 거예요. 네. 맏딸이 시집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딸, 너 시집갈 때 뭐 좀 줄까? 그랬더니 아버지 내 그 자손이 먹고 살때 땅 좀 줘봐. 그래서 배의 양천어씨 제한군 허강의 맏딸이 바로 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천공파 종친의 임원들의 일반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전천공 유세구가 살았던 검은돌 마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이해해야겠죠. 지도를 보세요. 이게 조선 왕조 때 지도입니다. 조선 왕조 때 이게 수락산이에요. 수락산. 수락산 동쪽에 동북쪽에 빨간 점이 바로 검은돌 마을이에요. 여기 빨간 선으로 그린 게 이게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니까 옛날에는 길이죠. 뭐 차가 달리고 우마차 달리는 아니고 길이에요. 자, 그 길 가운데에 있고 그 뒷산의 영락대 밑에 전천 유세구의 묘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은 검은돌마을, 마당바위, 서벌레, 태계원을 거쳐서 한양 동쪽 동대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충지지요. 그 요충지에 바로 자기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조판설질했던 유세구의 둘째 아들 유훈의 신도비도 있고, 열려와 충신의 정여각도 있어요. 자, 그러니 뭐예요? 집안 자랑하려면 어디다가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길 옆에 만들어야죠. 사람 많이 다니는 네. 야, 저 집 대단하네. 그렇게 길 옆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천공 유세구의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 자손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은돌 마을은 윗마을, 가운데 마을, 양지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마을에는 둘째
유길의 종가가 있고요. 이 가운데 아래는 막내 해안공 유연의 종가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전천공의 아들이 4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 지금 판서공은 병조판대지는데 딸만 있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여기 삼하공하고 해안공이 검은돌마을의 종가를 형성하고 15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묘역은 얼마나 멋진가. 영락대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런 산세를 형성했는데 5대에 걸쳐 분묘가 13기가 있어요. 13기가. 자, 그리고 그 중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게 바로 장남 유감과 배위 창린조 씨의 정실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계실 교환도 씨의 무덤입니다. 이게 마치 뭐같이 생겨 한자로 쓰면 품자같이 생겼어요. 요게 특이한 묘예요. 다른 집안 장제굴에 가면은 성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박세론 돌아가신 다음에 부인 정실 의령남 씨, 그 다음에 광지우 정씨 합장해서 봉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게 참 특이한 구조를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문화래지로 지정을 한 겁니다. 향토 문화유적으로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거기에 있는 103기의 성물들이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름난 석공들이 아니고 이 지방 의정부를 거점으로 살고 있던 지방의 석공들이 돌을 짜서 절차 탁마에서 그런 신공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비석이건 망주석이건 더 나가서 문인석 동자석이 표정이 있죠. 그 표정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이 걸작도 걸작이라는 거지만은 요걸 볼 때는 오후 한 서너 시쯤 이 묘역을 찾아가면요 요렇게 아름다운 미소들과 성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안 마을어기에 가면 정려각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구세 유영겸, 그러니까 손부예요. 손부. 유세구의 손자 며느리인 안산 김씨하고 작은 며느리는 평산 신씨가 있는데 이분들이 임진왜란 때 이제 그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 분은 물에 뛰어들고 한 분은 목을 은장도로 베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병자호란 때 여진족과 대서 싸움하다 후금의 군대 대서 싸움하다가 돌아가신 철원 도부사 유질의 정려각이 있는데 이 쌍절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이듬해에다가 선족해서 연료문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유호민이라는 사람이 유문쌍절 비명이라는 비석을 세워가 글을 써서 비석이 아로 새겨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셨나를 기록해 줬어요. 또 하나는 광해조 때 세종대왕 때 동국 삼강 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었었어요. 그 효자 충신 연료를 춘영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도덕책이죠. 그런데 광해조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한 다음에 광해조 때 다시 삼강 행토를 만들 때 그 연료편에 보면은 이부 동사 두 부인이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달라요. 그 내용이 다른데 한 번쯤 먼저 우리들이 본다면요. 참놀했냐, 이제 공매냐인데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도 참문이 쉰 게 참문은 은장도를 그 전에는 이제 지니고 다녔으니까 그건 쉽지 마서도 목을 맨대는 거는 끈이 있어야 하고 또 낼만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다 생각해도 좀 그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에서는 자 물에 빠져 죽으셨다. 한 분은
목매 죽으셨다. 왜? 외놈들이 몸종을 겁탈하다 보니까 다급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호문이 쓴 유문상절 비명에 보면 그렇지가 않나요. 포성이 가까이 오다가 보니까 어때요? 몸종도 각지 같겠지만 포성이 가까이 올리고 총포 소리 들리니까 어때요? 두렵죠? 외놈들이 오니까 임진왜란 그래서 다급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평산신씨는 물에다 몸을 던졌고 투신했죠. 그리고 안상김씨는 지금 얘기하는 스스로 목을 뱉지요. 근데 재미난 기록이 여기서는 좀 가리는데 이 유문상절 비명에 보면 이효문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강의록에 나올 겁니다. 신씨는 평산신씨는 일찍이 옥간자 하나를 쪼개어 지아비에게 뒷날 땅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옥간자 있잖아요. 이걸 딱 쪼개가지고 당신 가져. 내 가져. 근데 우리는 부부야. 그러니까 내 죽었다는 것은 요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주변에 엮어 다녔죠.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어때요? 평산신씨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훗날 그의 남편이 그곳을 찾아가서 땅을 파제껴 봤더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게 나좀 네, 땅에 함께 묻으려고 했다. 항상 작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다가 자진한 근처에 그것이 있었다. 관찰사 유영순이 가서 증언하니 과연 쪼개진 경계가 맞았다. 야, 어때요? 자기 부인님이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것은 충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충신은 병자호란 때 순절하신 철원 부사 류질입니다. 이분은 바로 유세구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이때 철원 부사로 임명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60이 넘었어요. 자, 과거급제에서 문관입니다. 문관이 60 넘은 사람이 병자로 전쟁이 막 터지는데 재미난 이거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임금님도 피랑 가려고 딴 데로 피랑 가는 길이에요. 피랑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겨울에 어가가 경성을 빠져나가던 날에 철원 부사가 부임하여 이듬해 1월 16일 세상을 하시겠다. 자, 임금은 신하들 데리고 피랑 가는 거예요. 그때 너 철원 부사 해 그랬거든요. 철원이 어때요? 금강산, 강원도 이쪽으로 지만 교통이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유질이 달려가서 어때요? 달려가서 10보름 만에 금의 군대를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관인, 부절, 이건 군대를 징발하는 도구예요. 이걸 갖다가 왜군에게 넘겨주면 안 되겠죠? 여진족에게 넘겨주면 안 되니까 자기 몸에다 감추고 묶고 무리들과 더불어서 적에게 붙잡혔으나 굴하지 않고 여진족 너희들 왜 쳐들었냐 야단치다가 그만 순절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택당이식,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자가 택당이식 선생께서 열장부라고 표현했어요. 평소에 바른 길만 걷는 열장부,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분을 좀 이해했던, 알고 있어 지냈던 용주 조경 선생은 참 멋지게 설명했어요. 큰 주군에서 오랫동안 그 직을 맡은 자들은, 그러니까 아주 권력을 부리던 사람들은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우와 쥐새끼처럼 도망가거나 숲을 속에 숨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고자 그런 처신을 벌인 반면에 어때요? 유질 선생은 스스로 적과 맞서 싸우면서 굴하지 않고 꾸짖다가 순절했잖아요. 얼마나 멋진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나라를 위해서 한 번 죽을
것을 평소 마음속으로 다짐한 사람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철원 도호부사 유지린 조선북 충신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돌 마을에 가면은 마을 어귀에 정려각이 있고, 정려각 문을 열면은 정려문을 열면 정려각이 있습니다. 정려각 안에 이렇게 정문이라는 게 있죠. 정문. 이 정문은 나라에서 내리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내린 게 아닌데, 여기에 연려 통원대부 의금부 경력 유영겸처 숙인 안산 김씨 문 한 분. 이거는 큰 며느리예요. 두 번째 며느리 연려 가선대부 이조 참판 유영순처 정부인 평산신시지 문. 그래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호민이 쓴 쌍절 비문에 보면요, 한 집안에 두 문의 연료가 났다라고 하는 건 집안의 영광이죠. 그래 예전에 검은돌 마을에 가면요, 마을 어귀에 연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실되고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철원 도부사 유질의 정문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다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 비석은 원래 그 검은돌 마을 산길로 통하는 마당배로 가는 산길로 있었는데, 선영 밑에 있었는데 연려각이 불타고 등등 해서 현재 이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검은돌 마을의 흑석동 청년회에서는 자기 선조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해서 마을 어귀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 한 번씩 보라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 잘 볼까요? 근데 인터넷에 가니까요, 이 얘기가 많이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도덕적 교훈으로서 살펴볼 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